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원래 이번 시간에는 이론 시간으로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우리가 예제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예제를 쳤는데 문제를 좀 또 안 풀어보고 가면 조금 실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이죠. 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터틀 그래픽이라는 걸 이용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도형을 그려봤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if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한번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닫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우클릭해서 new python 파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ex 하죠. ex05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 그림의 내용은 이런 형태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터틀 그래픽의 펜이라는 펜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얻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용자에게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그죠? 터틀 그래픽을 제어를 해보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즉 사용자가 문자열로 left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left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제 터틀 그래픽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right를 입력이죠. 예, 입력했다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터틀 그래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역시 import를 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와야죠. 그죠? 터틀이라고. 그죠? 이렇게 땡겨오고 얘가 지금 아무것도 사용된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바꿔지겠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t라는 변수에다가 터틀에서 우리가 펜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t에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죠? 펜의 기능을 하게끔 펜의 기능을 t라는 변수에 저장함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는데 아직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보자 이거죠. 자, 반복문 중에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복문을 즉 다시 말해서 반복문을 무한 루프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무한 루프를 돌려서 if 구문을 이용하여 방향을 제어하는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냥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설명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while 합니다. while이 루프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이에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for문도 있고요. while문도 있는데, while문은 통상 무한 루프를 돌 때 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갈로 열고 우리가 이렇게 true를 주잖아요. 이렇게 주면 이거는 true니까 이 무한 루프를 계속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요 밑에 부분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얘는 무한 루프니까 무한 루프를 돌 때는 한번 다음 장에서 우리가 루프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한 루프를 돌 때 무한 루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계속 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끝을 내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프를 탈출하는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고, 이미 우리가 다음 장에서 어차피 루프를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죠. 역시 여기에도 조건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갈로를 쓰니까 또 워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도록 하죠. 예,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true일 때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rue를 줬기 때문에 계속 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방향을 주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지역 변수를 하나 적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direction이라고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input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왼쪽은 left를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거면 right를 입력을 하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그리고 탈출, 그러니까 그 종료를 원한다면 Q를 입력을 하도록, quit를 입력을 하도록, quit라고 할까요? QUIT, quit를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여기서 입력을 받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주면 되죠. 만약에, 그래서 여기다가 if 합니다. if 하고요. 그리고 나서 direction이 만약에 equal 비교 연산자 써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left를 합니다. left가 되었다면, left라면 값이, 그죠? left라면, 자, t.left로, 이게 아니죠. t.left로 이동을 하는데, 자, 60 픽셀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60도를 틀은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t 하고 forward 해서 이제 직선을 끊는 거죠. 그죠? 직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50 픽셀만큼 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도 아직 덜 배웠는데, 요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이론 시간에. 그래서 요렇게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여기서 먼저 if 해서요, direction 값이 만약에 뭡니까? 여기에서 qt, 그죠? qt라는 이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빠져나가야 돼요. 무한 루프를. 맞습니까? 이렇게 퀴트를 입력을 했다면 우리가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퀴트가 입력이 되었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치면 이거는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브레이크 문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미리 학습을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뒤에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브레이크는 무한 루프를 그러니까 빠져나가라, 브레이크가 멈춰라는 뜻이잖아요. 빠져나가라는 코드이다, 키워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얘를 검사를 하고 이게 퀴트가 아니라면 안 빠져나가겠다, 그죠? 이게 실행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프트를 입력을 했다면 레프트로 60도 틀고 포워드 직선을 끄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if 해서 디렉션이 만약에 right라면, 그죠? right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여기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t.right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60도를 꺾어서, 그죠? 오른쪽으로 60도를 꺾어서 t.forward, 그죠? forward 해서 여기다가 50을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사용자가 뭐예요? left를 입력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right를 입력을 했을 때 이걸 의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컨트롤 F, 쉬프트 F10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아하, 이걸 제가 잘못했군요. 여기에서 입력하라는 이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 창을 그러면 이제 아까 터틀 그래픽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 값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입력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left를 입력을 했어요. 그죠? 보이죠? 그죠? 네, left.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런데 left라는 여기에서 지금 left라는 attribute 디렉션이 지금 틀렸나요? 철자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틀렸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일단 퀴트가 먹히는지 먼저 보죠. 퀴트 쳤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치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나 칠게요. 자,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할게요.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치고요. 여기에서는 프린트 문을 하나 더 써서 레프트가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로그 형태로 좀 나타내 보도록 하죠. 레프트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는 right를 입력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도록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left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left, 아이고, 이게 아니죠. 한글이 됐군요. 이렇게 해서 left 했어요.
하니까 어허 이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19번째 줄 t.left가 모듈에 라인 t.left 62 없다. attribute dict object has no attribute lef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속성이라는 left가 없다라고 떴어요. 한번 볼게요. 네, 확인을 하니까 제가 여기 대문자인데요. 잘못하고 소문자를 적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펜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 left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left를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로 봐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아이고 얘가 왜 안 뜨나요? 여기 아이고 이 떠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왜 안 뜰까요? 이제 떴죠. 그죠? 이렇게 떴죠. 요걸 좀 닫을게요. 좀 닫고 자, 이렇게 떴어요. 지금 뭐예요? 제가 뭘 코드를 했어요? t left 원래 얘가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좀 작게 이게 지금 원래 아이들에서 실행을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행을 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한번 보죠.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좀 줄여지지도 않네요. 그죠? 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레프트 왼쪽이죠. 이게 왼쪽이죠. 그죠? 아이고 안 보이죠? 자, 왼쪽이죠. 그죠? 왼쪽으로 60도만큼 틀었고요. 그 다음에 50픽셀만큼 앞으로 갔다 이거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내가 이번에는 뭘 입력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right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right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하니까 아하 right에서도 문제가 생겼군요. right 여기 지금 또 철자가 잘못됐군요. forward인데 그죠? forward인데 왜 이럽니까 제가? 자, 다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left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right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요렇게 지금 보이죠. 그죠? 요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를 left로 한번 해볼게요. 자, left 하니까 그리고 또 right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려졌다. 그죠? 계단 형태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릴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계속 얘가 돌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동글한 창이 계속 이 윙윙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실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무한루프를 돌고 있고 여기에서 뭡니까? 아이고 이게 왜 안 올라옵니까? 자, 아이고 자, 요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 대기 타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빨간색 실행 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quit라고 입력을 하면 비로소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터틀 창도 사라져 버렸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터틀 창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살리고자 결과값을 클릭을 눌렀을 때 사라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터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죠? 뭡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클릭
온 클릭 엑시트입니다. 그죠? 엑시트 온 클릭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엑시트 온 클릭 메서드는 뭡니까? 이거는 창을 닫히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자 left를 입력을 하고 right도 입력을 했고 또 left를 입력을 했고 right를 right 맞나요? right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quit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이 명령어는 그겁니다. 터틀 그래픽 창이 클릭이 되어야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함수다. 사라지게 하는 코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그림을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무한루프를 돌려가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또 무한루프를 돌려가면서 여러 개의 별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항상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코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한루프에서는. 아시겠죠? 우리가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가 있으면 여기에 포카리 스웨트도 팔고 뭐도 파는데 얘는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는 계속 안에 프로그램 쪽으로 내 무한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인이 돈이 들어가든지 지폐가 들어가든지 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그게 이벤트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빠져나오죠. 그죠? 음료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음료가 다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음료가 다 떨어졌으면 누군가가 이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은 이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야 종료를 시키고, 즉 무한루프를 탈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서 뚜껑을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캔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예제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예제까지 하고요. 그리고 홀수 짝수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역시 1장은 닫고, 자, 우클릭해서요. New에서 파이썬 파일에서 ex06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역시 좀 키워서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죠. 자, 항공사에서는 짐을 붙일 때, 그죠? 짐을 붙일 때 20kg, 아마 항공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화물, 그죠? 20kg이 넘어가면 뭐예요? 2만원의 추가 비용이 2만원의 추가 비용을 더 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타봐서 아는데요. 내야 한다고 여기다가 하자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서 20kg 미만은 수수료가 없겠죠. 그죠? 수수료는 없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짐의 무게를 입력을 받고, 그죠? 인풋 함수 써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퍼즐을 딱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등산 입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등산도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름길도 알고 있을 거죠. 그죠?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전곡선으로 때려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B, 그리고 C, D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초짜라고 생각해봐요. 처음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러면 1위 등산로다라고 해서 갔는데 만약에 이정표가 없어요. 근데 정상을 가긴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갈 수도 있고, 이 C라는 사람은 더 돌 수도 있겠죠. 이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D라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뭡니까? 우리 프로그램으로 치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차이. 그게 바로 조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컨디션으로.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하자면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초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보들도 계속 이 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지름길을 하나 둘씩 알아나가게 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코드도 중요하고 남이 풀어놓은 소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먼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각설하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제가 이런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하면 여러분들은 퍼즐 딱 눌러놓고 내가 한번 짜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력 많이 늡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사용자로부터 짐의 무게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weight이라는 무게죠. 그죠? 무게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무게는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죠. 소수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float 함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input 함수를 받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짐의 무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입력값을 받으면 될 겁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주석 안 달아도 잘 아실 테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if 이렇게 해서 웨이트가 만약에 20kg 미만이면 수수료가 없었고 20kg 뭐예요? 초과가 되면 20kg 초과 미만 뭐 여튼 20kg를 넘어가게 되면 그죠? 20kg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프린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당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 1kg 당 그죠? 1kg 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라 20kg가 기본이다. 수수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kg당 뭐 얼마가 이런 조건이 붙으면 여기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20kg만 넘어가면 2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20kg 짐의 무게가 20kg을 넘었기 때문에 비용 추가 비용 2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끝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20kg 넘지 않았다. else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짐에 대한 그쵸. 짐에 요거 지울게요. 짐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 해서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객님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주시고 짐의 무게를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25.7이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아하, 짐의 무게가 20kg을 넘었기에 때문에 추가 비용 2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요게 출력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서 이번에는 19.9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아하, 짐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죠. EX 해서 07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쭉 키워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뭐죠? 정수를 입력받아. 그죠?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 그죠? 그러면 if else만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인지를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홀수하고 짝수를 이 홀수와 짝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num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역시 정수를 받아야 되니까 int 함수 안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input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럼 정수를 입력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if 해주면 되죠. 그죠? if 하고 자, num 해서 우리 나머지 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연산자 이거잖아요. 이거 퍼센트. 그죠? 이거를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equal 해서 제로가 됐다. 그죠? 제로가 됐다라는 것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다라는 뜻은 2로 나누어서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라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짝수잖아요. 라면 짝수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주면 되죠.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홀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 여기에서는 홀수입니다. 이러면 끝이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시프트 F10 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했으니까 내가 15를 입력을 해봤어요. 홀수죠. 하니까 홀수라고 나오고,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20을 입력을 해보니까 짝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예. 이해됩니까? 예. 자, 왜 이렇게 제가 예제를 더 많이 준비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도 많이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EX08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사용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죠? 둘 중에서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즈 눌러 놓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x값에다가 내가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int 하고 input 하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정수 이렇게 받아내면 되고,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붙여놓고 y라고 주면 되겠죠. 그죠? y라고 주고 두 번째 정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수값을 두 개를 받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if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x가 만약에 y보다 크다면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max라는 지역 변수에다가 우리가 x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거 하나를 선언을 해놔야 되겠네요. 자, max는 0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나 해주도록 하죠. 이거는 필요 없죠. 근데 이 max에서는 왜 노란 줄이 올라올까요? rename element. 이름을 다시 지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max라고 하지 말고 maximum이라고 할까요? maximum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maximum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y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y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else if 구문을 배워서 그렇게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if else 뭐 아니면 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프린트 해서, 자, 둘 중에 큰 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주면 돼요? 그쵸? 맥시멈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서 첫 번째 정수 20, 두 번째 정수 100 입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둘 중에 큰 수는 100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정수 50, 두 번째 정수 10 하니까 역시 50이 나왔고요. 같은 값을 넣어볼까요? 자, 10 하니까 둘 중에 큰 수 else 구문에 이 조건이 지금 현재 만족 안 하고 이 조건이 만족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같은 값이 들어가더라도 둘 중에 큰 수는 1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같거나 큰 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어줘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지금은 우리가 else if 구문을 아직 배우지 않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if else 구문에 대해서 예제를 벌써 좀 많이 쳤다. 그죠? 문제도 풀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블록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또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